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장에 보면 소형 통신실 같은 데가 많아요. 거기는 항상 이제 열이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사실은 항온 항습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거기는 습도까지는 제어해 주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통신실에 한 5마력 정도의 그 에어컨으로 개조를 해서 사계절 냉방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공장에 보면 실외기를 옥상이나 1층에 넣을 때 배관이 15m 길이가 더 나오더라고요. 여러 수십 대를 해봤는데도 항상 15m는 더 나와요. 뭐 3층 건물에 그 다음에 뺑뺑 돌아서 1층에 놓고 옥상에 뺑뺑 돌아서 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 15m 이상 장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냉동 사이클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절로 이렇게 딱 잘라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절을 자르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외기, 왼쪽에 있는 거는 실내기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 오른쪽은 이제 냉동기 기준으로 엉축기가 되고 왼쪽은 정발기가 되죠. 실은 이게 이제 이 정발기라고 하든지 엉축기라고 하는 거는 이 부속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를테면 왼쪽에 있는 이거는 정발을 하는 장치에 속하고 우쪽에 있는 거는 엉축을 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에어컨일 때 실외기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기 부분이 될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늘 딱 잘랐을 때, 엉축기와 정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m 이상, 이제 좀 배관이 길고, 그 다음에 사계절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냉동류, 즉, 자동차를 치면 엔진 오일이 원활하게 이렇게 다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즉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압력이 그러니까 압력은 결국은 그 온도와 비례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온과압이 나와서 이게 이제 엉축이 되는데, 만일에 실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니 하면 결국은 압력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온도도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또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오일이 회수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컴프레셔 안에 냉동 오일이 부족해서 콤프가 가열되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는 이 장치가 유분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컴프레셔의 고압에서 나가는 부분을 고압만 댕강 자릅니다. 그냥 사정없이 자릅니다. 이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라서 엘보가 하나 들어갈 만큼 공간을 이제 엘보가 2개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엘보가 들어가서 하나는 이리 가고 다시 나오고 이 될 만큼의 공간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온 이 고온과압의 이 가스가 이 유분리기에 들어가서 오일 분리기에 들어가서 분리가 된 다음 이제 다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도표로 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요게 이리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5마력 같으면 한 2분의 1인치 12.7mm 그 배관을 다시 저압에다가 T자를 사용해서 저압 입구 쪽에다 이제 연결해 주면
결국은 고압이 들어가서 응축기로 들어가는 거는 고온 고압의 가스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일은 여기에서 다시 분리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나머지 여기서 다 분리가 되지 않는 냉동류는 응축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 사이클을 따라서 돌게 됩니다. 그래도 이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만큼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압에서 잘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고, 중간에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오일을 해소해서 저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연결해 준다. 이렇게만 이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프레셔에서 한 80도 뭐 정도, 80도부터 80 정도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R22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일이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한 4, 5년 일이 있으면 이게 열에 의해서 열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 외부에 비가 오는데 그대로 이제 이걸 두면 녹이 많이 쓸더라고요. 이게 그냥 스틸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전기장치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흔들어 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온도가 들어가서 팬이 돌아서 응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팬을 제어하는 장치가 이제 또 달려야 됩니다. 다음 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갔다가 왔다가 설명을 다 드렸고, 유분리기 설명을 드렸고, 이 온도가 한 80도 정도 나오죠. 예, 80도 정도 나오는데, 팬 제어를 해줘야지 돼요. 왜 팬 제어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원리를 보면, 이게 이제 응축이라는 거는 냉매,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냉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굉장히 응축이 잘 되고, 이 냉매라는 성질이 또 상온에서 굉장히 정발 잘 되는 성질을 가진 게 이 냉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이게 계속 돌아간다면 이 가응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응축이 된다는 것은 압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냉동 사이클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팬을 제어를 해서 응축을 시켰다 말았다 해서 물론 조금 냉동 사이클이 계속 틀어졌다가 또 틀어지지 않았다가 하겠지만 그래도 사이클 형성은 기본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고압 스위치인데, 이게 이제 팬 제어기 스위치인데요. 팬 제어기에는 잘 보시면 왼쪽에 잡이 있고 디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고압 키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게이지만 보지 마시고 매니폴드 게이지를 실외기 쪽에다가 고압에다가 물려서 대충 한 8.5kg, 많게는 19kg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19kg까지 하면 뭐 조금 좋긴 한데, 저는 한 18.5kg, 18kg 그 내에다가 이제 고압을, 잡은 제일 밑으로 낮춰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가 하면, 고압이 15kg에서 19kg에서 딱 동작을 해가지고 쫙 응축을 시켜주면 이제 압력과 온도가 동시에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쭉 내려갔다가 이 지금 잡이 딱 걸리는 순간 한 15kg 정도 되면 이제 팬을 스톱을 시켜줘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데, 저압에다가 매니폴드 게이지를 물려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압이 그대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뭐 또 그 다음에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이고 기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액분리기도 사실상 달아주면 좋습니다. 액분리기는 이렇게 마지막에 정발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백을 쭉 타고 오는 이 입구측,
그러니까 흡입책에 이렇게 이제 그 액 분리기를 달아주면 만일의 경우에 이 정발이 다 되지 않고 여기 가스가 넘어와야 되는데 액이 넘어왔다고 손 치더라도 그 액을 받아서 다시 전기로 해서 그러니까 전기만 그러니까 가스만 다시 이제 컴프레셔로 흡입되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장치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이리 되면 이제 이런 비용, 기술적인 비용과 부속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이제 저렴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냉동기를 보면, 여기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서, 외부에서 고압이 얼마, 저압이 얼마를 볼 수 있게끔,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고압 메타, 그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저압 메타 이렇게 그 설치를 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응축이 되어서 응축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여기에다가 사이드 그라스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렇게 전기가 가는지 순수한 액이 가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게끔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펜제 여기는 뭐 이 냉동에서는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비용을 좀 작게 들여야 되니까요. 뭐 비용만 많이 주면 뭘 못 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본적인 뭐 꼭 신품이 아니더라도 중고 에어컨이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능합니다. 단 지금 EU 분리기가 설치가 되면 기존에 있는 냉동 오일 가격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커피 마시는 그 커피 종이컵 있죠. 종이컵에 그 투투용 그 오일을 한 컵 정도, 한 컵이나 한 컵 반 정도, 배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한 컵이나 한 컵 반 정도 미리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하면 편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진공잡 구멍이에요. 진공 잡아 놓은 상태에서 또 오일 열라 그러면 오일 들어갈 구멍도 없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미리 오일을 딱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냉동기를 제가 했던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해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 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생긴다 해도 뭐 이런 부속들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터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 뭐 이런 부속들 뭐 다 교체가 가능하니까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이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이제 내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제가 그 통신실의 온도가 몇 도 정도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20도부터 한 22도 정도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같은 경우는 0.5도, 그 다음에 조금 구형이라 해도 2도 정도의 편차가 있으니까요. 22도 맞추면 24도 됐다가 2도 됐다가 그 정도는 뭐 통신기기에 전혀 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이 동작을 하게 되면 습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통신 장비들이 좀 습도에는 어느 정도 민감한데 뭐 여름에 그 장마가 질 때도 기본적인 습도를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요청이 오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아마 이 에어컨을 시설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이제 그런 현장에 요청이 오면 저는 이걸 안 해봐서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 이제 지금 오마렛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팬이 상하로 2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콧몽을 찾아야 돼요. 콧몽을. 여기 보시면 이거를 여기 있는 나사를 이렇게 딱 뜯어보면 여기 이제 그 중간에 콧몽, 그 다음에 이게 접점이 붙었을 때 동작할 거냐 떨어졌을 때 동작할 거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붙었을 때 동작하게끔 끌어와서 이 핸 모터에 나가는 접점에 요게 220V 모터니까요. 컴프레션 삼상이지만 220V 모터니까
모타로 나가는 부분의 콧몽을 한 선을 잘라서 양쪽으로 여기다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이 되는데, 제가 한 개를 한번 해보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질 때는 압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이클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두 개 다 동시에 그냥 왔다 갔다 하게끔. 요 같은 경우에 사기노미야 제품을 제가 한번 써보는데, 여기 이제 30kg짜리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걸 써보는데, 한 2만 회 정도 이렇게, 뭐 보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되면 요게 이제 아예 붙어버리든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가보면 요게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신품을 사셔갖고요, 또 다 용접을 하려고 그러면 깨서 다 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하지 마시고 요걸 잘 분해를 하면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똑딱이 스위치가 있어요. 똑딱이 스위치가 압력이 딱 올라가면 탁 붙었다가 압력이 내려가면 떨어졌다 하는 똑딱이 스위치, 그 스위치만 빼다가 딱 교체를 하면 다른 거는 손 안 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완벽한 항온기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설치를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그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계절 장배관 그 에어컨을 개조를 해서 통신실에 설치하는 냉방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4시가 다 돼가네요.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퇴근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사무실에 좀 있었습니다. 또 날씨가 이제 좋아지면 또 뭐 여기저기 또 확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 영업이 되고 하니까. 자, 오후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하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